가장 놀라운 이름은 김호중입니다. 트로트 가수라는 한 단어만으로 설명하기에는 그의 이력이 너무 다릅니다. 그는 경상남도 울산에서 태어난 뒤 성악을 배웠고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클래식 음악을 접했으며 이후 TV조선 미스터트롯 무대에서 대중 트로트의 한복판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 안에 유럽식 성악 발성, 한국식 트로트 감정 거친 성장 서사 팬덤의 폭발력이 동시에 들어있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모와 학력과 외국어 실력까지 모두 갖춘 트로트 가수를 말할 때 많은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는 이름이 바로 김호중입니다. 오늘 살펴볼 5명은 단순히 잘생겼다거나 예쁘다는 식의 가벼운 순위가 아닙니다. 무대에서 보이는 이미지 카메라 앞에서의 태도, 음악을 배워온 과정 외국어를 다루는 능력, 그리고 다른 문화권까지 건너간 이력을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트로트는 한때 중장년층의 장르로만 여겨졌지만 2020년 이후 미스터 트롯과 미스트롯 시리즈가 연달아 성공하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트로트 가수에게 필요한 것은 노래 실력 하나가 아닙니다. 방송에서 말할 수 있어야 하고 해외의 팬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배경을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5명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마이크 앞에서 노래하는 사람을 넘어 자기 인생 자체를 콘텐츠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5번째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이 순위에 들어가는 이유는 매우 분명합니다. 그는 미국에서 태어난 외국인이지만 한국 트로트를 자기 목소리로 소화한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본명은 마리아 엘리자베스 리스입니다. 2000년 9월 21일 미국 코네티컷주에서 태어났고 한국 대중에게는 내일은 미스트롯 2와 여러 방송을 통해 이름을 알렸습니다. 마리아의 강점은 외국인이라는 타이틀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강점은 미국식 영어를 모국어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국어 발음과 트로트의 꺾기를 동시에 익히려 했다는 점입니다. 트로트는 단순히 음정을 맞추는 장르가 아닙니다. 단어 끝을 어떻게 눌러주는지, 한 박자를 어디에서 끌고 가는지, 슬픔을 얼마나 절제해서 표현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이 높은 벽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벽을 정면으로 넘으려 했습니다. 방송에서 그는 한국어로 인터뷰하고 한국 선배 가수들의 노래를 부르고 무대 위에서 외국인의 낯설보다 트로트 가수의 진심을 먼저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존재는 단순한 화제가 아니라 트로트가 한국 밖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무대 이미지는 밝고 또렷합니다. 외국인 출연자에게 흔히 따라붙는 어색함을 캐릭터로만 소비하지 않고 발음과 감정 표현을 계속 다듬어 왔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습니다. 영어권 배경을 가진 사람이 한국 트로트에 뛰어든다는 것은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더구나 트로트의 가사에는 고향, 이별, 부모, 세월, 눈물처럼 한국적 정서가 깊게 들어 있습니다. 그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노래가 겉돌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가 주목받은 이유는 이 정서를 외국인의 시선으로 따라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자기 목소리 안으로 가져오려 했기 때문입니다. 4번째는 조정민입니다. 조정민은 트로트 무대 위에서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악기를 통해 자기 음악성을 증명해온 인물입니다. 1986년 6월 26일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예술계 학교에서 음악을 익혔고 국민대학교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이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아노 전공자가 트로트 가수로 변신했다는 점은 그의 이미지에 특별한 깊이를 더합니다. 일반적인 트로트 가수와 달리 조정민은 무대에서 피아노와 보컬을 함께 연결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대중적으로 주목받은 계기 중 하나는 2014년 방송된 트로트 X였습니다. 당시 트로트 시장은 지금처럼 젊은 스타를 대규모로 배출하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미스터 트롯 열풍이 오기 전이었고
젊은 세대가 트로트에 접근하는 통로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조정민은 세련된 이미지와 음악적 기반을 동시에 보여주며 눈에 띄었습니다. 트로트를 오래된 장르로만 보던 시청자에게 그는 전혀 다른 그림을 제시했습니다. 피아노를 배운 사람이 트로트를 부르면 어떤 색이 나오는지, 무대 의상과 카메라 호흡을 현대적으로 가져가면 트로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조정민의 장점은 학력과 외모가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단순한 얼굴 평가가 아닙니다. 무대에서 자신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의상과 자세와 표정을 어떻게 음악에 맞추는지, 방송 화면 안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존재감을 만드는지를 말합니다. 그는 예능과 음악 방송 행사 무대에서 이 균형을 비교적 꾸준히 유지해 왔습니다. 또한 일본식 엔카와 트로트의 접점에 관심을 보인 활동도 그의 국제적 감각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한국 트로트와 일본 엔카는 비슷해 보이지만 발음 호흡, 감정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려면 언어와 문화에 대한 감각이 필요합니다. 조정민이 이 순위에 들어가는 이유는 그래서 명확합니다. 그는 공부한 음악을 버리고 트로트를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배운 음악을 바탕으로 트로트를 새롭게 표현하려 한 사람입니다. 피아노 전공 방송 경쟁 프로그램, 세련된 무대 이미지, 그리고 일본 시장과 연결될 수 있는 음악적 색채가 합쳐지면서 그는 단순한 행사형 가수를 넘어 확장 가능한 트로트 아티스트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홍지윤입니다. 홍지윤은 트로트가 어떻게 젊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1995년 3월 3일 경기도 고양에서 태어난 그는 중앙대학교에서 전통 음악을 공부한 이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국악 기반을 가진 가수라는 점은 그의 트로트 해석에 큰 힘을 줍니다. 홍지윤이 주목받은 결정적 장면은 2021년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이었습니다. 그는 최종 2위에 오르며 단숨에 전국적인 얼굴이 되었습니다. 이 성적은 단순한 인기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국악을 배운 젊은 가수가 트로트 오디션에서 대중성과 전통성을 동시에 증명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홍지윤의 무대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돌처럼 밝고 선명한 화면 장악력입니다. 다른 하나는 국악에서 온 소리의 뿌리입니다. 이 조합이 그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트로트에서 고음은 단순히 크게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끝틈을 어디까지 흔들고 감정을 어느 지점에서 멈추며 관객의 귀에 어떤 여운을 남기는지가 중요합니다. 홍지윤은 국악의 소리 감각을 바탕으로 트로트의 화려함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무대는 가볍게 보이지만 안쪽에는 훈련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학력 면에서도 홍지윤은 트로트 팬들에게 자주 언급되는 인물입니다. 중앙대학교 전통예술 관련 전공 이력은 그가 단순히 방송에서 갑자기 등장한 스타가 아니라 오랜 기간 음악적 기반을 다져온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또한 그는 과거 걸그룹 준비 과정과 오디션 경험을 거치며 방송 카메라에 대한 감각도 쌓았습니다. 트로트 무대에서 중요한 것은 노래만이 아닙니다. 3분 안의 표정, 손동작, 시선, 의상, 호흡을 모두 설계해야 합니다. 홍지윤은 바로 이 부분에서 강합니다. 외국어 실력이라는 기준에서 홍지윤을 볼 때 핵심은 단순히 몇 개 언어를 말하느냐가 아닙니다. 그는 전통 음악과 현대 대중음악 사이에 언어를 번역하는 가수에 가깝습니다. 국악의 정서를 젊은 대중에게 이해 가능한 무대 언어로 바꾸고 트로트의 익숙한 감정을 새로운 세대가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홍지윤의 진짜 경쟁력입니다. 해외 팬들이 한국 트로트를 처음 접할 때 그의 무대는 낯설지만 화려하고 전통적이지만 어렵지 않은 입구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탁입니다. 영탁은 외모와 학력과 언어 능력을 말할 때 반드시
다른 방식으로 봐야 하는 가수입니다. 그는 조용히 예쁜 화면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무대 전체를 자기 에너지로 끌고 가는 사람입니다. 본명은 박영탁입니다. 1983년 5월 13일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났고 2005년 가수 활동을 시작한 뒤 오랜 무명 시간을 거쳤습니다. 그러다 2020년 TV조선 내일은 미스터 트롯에서 최종 2위인선을 차지하며 인생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한 줄만 보면 단순한 성공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15년에 가까운 축적이 만든 결과입니다. 영탁의 강점은 학력보다 더 깊은 음악적 실무 능력입니다. 그는 실용음악과 관련된 공부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고, 노래뿐 아니라 작곡과 프로듀싱 감각을 가진 가수로 평가받습니다. 대표곡 찌니아가 2020년 미스터 트롯을 통해 폭발적으로 알려진 뒤 영탁은 단순히 노래 잘하는 참가자가 아니라 무대를 설계할 줄 아는 가수라는 이미지를 얻었습니다. 찌니아는 쉬운 후렴구, 강한 리듬, 반복되는 구호성 멜로디로 행사장과 방송에 최적화된 곡입니다. 이런 곡을 자기 캐릭터와 결합해 대중에게 각인시킨 능력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영탁의 외국어 실력과 국제성은 화려한 유학 경력보다 소통 능력에서 드러납니다. 트로트 가수에게 언어는 영어 시험 점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역 행사에서 어르신과 말하고 예능에서 동료를 살리고 해외 팬 앞에서 한국적 흥을 설명하는 능력까지 포함됩니다. 영탁은 이 부분에서 매우 강한 편입니다. 말의 속도, 농담의 타이밍 무대에서 관객을 끌어들이는 방식이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그의 무대는 노래가 끝난 뒤에도 분위기가 남습니다. 이것이 방송과 공연 시장에서 글을 오래 쓰게 만드는 힘입니다. 영탁이 두 번째에 오른 이유는 그의 성공이 단순히 한 번의 오디션 운으로 설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05년 데뷔, 긴 무명, 2020년 미스터 트롯. 이후 전국 투어와 방송 활동으로 이어진 흐름은 한 사람의 실력이 대중에게 발견되는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무대에서 스스로를 꾸미는 법을 알고 노래를 상품으로 만드는 법을 알고 팬덤과 대중 사이의 거리를 조절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학력 이상의 학습이고 외국어 이상의 소통입니다. 첫 번째는 김호중입니다. 김호중이 1위인 이유는 단순히 유명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이력 자체가 드라마입니다. 1991년 10월 2일 울산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순탄한 길만 걸은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음악을 통해 방향을 바꾸었고 성악을 배우며 자기 목소리를 다듬었습니다. 이후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클래식 음악을 접했다는 이야기는 그의 이미지에 강한 국제성을 부여했습니다. 트로트 가수 중 유럽 성악 이력을 이 정도로 강하게 대중서사와 연결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김호중의 핵심은 목소리의 무게입니다. 일반적인 트로트 창법이 감정의 굴곡과 리듬의 맛을 앞선다면 김호중은 성악에서 온 깊은 호흡과 울림을 트로트에 더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노래는 장르의 경계가 흐려지는 느낌을 줍니다. 클래식 공연장에서 들을 법한 발성이 트로트 가사와 만나고 대중가요의 멜로디가 테너의 울림과 결합합니다. 이 지점에서 그는 다른 트로트 가수와 확실히 구별됩니다. 2020년 TV조선, 내일은 미스터 트롯은 김호중에게 결정적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그는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었고 성악과 트로트의 결합이라는 자신의 강점을 대중에게 각인시켰습니다. 이후 그의 팬덤은 빠르게 커졌습니다. 팬들은 단순히 노래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장 서사와 목소리의 변화, 무대 위 태도를 함께 소비했습니다. 김호중의 경우 학력과 외국 경험은 장식이 아니라 서사의 뼈대입니다. 유럽에서 클래식을 접한 사람이 한국 트로트 무대에 서는 순간 시청자는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됩니다.
왜 성악을 배운 사람이 트로트를 부를까? 왜 클래식이 아니라 대중 무대를 선택했을까? 바로 그 질문이 김호중 콘텐츠의 힘입니다. 무대 이미지 면에서도 김호중은 독특합니다. 그는 가볍고 빠른 움직임으로 시선을 잡는 타입이 아닙니다. 대신 한 자리에 서서 소리의 압력으로 무대를 채우는 쪽에 가깝습니다. 이는 성악 기반 가수에게서 자주 보이는 장점입니다. 큰 동작 없이도 호흡 하나로 긴장감을 만들고 낮은 음에서 높은 음으로 올라갈 때 관객의 시선을 끌어당깁니다. 트로트 무대에서 이런 존재감은 강력한 차별점이 됩니다. 외국어 실력과 관련해 김호중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독일과 이탈리아라는 지명이 그의 음악 정체성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어와 이탈리아어는 클래식 성악에서 매우 중요한 언어입니다. 오페라 아리아 예술가곡, 발성 훈련의 현장에서 이 언어들은 단순한 회화가 아니라 음악 자체의 구조와 이어져 있습니다. 김호중이 이 문화권을 경험했다는 점은 그가 소리를 이해하는 방식에 깊이를 더합니다. 그래서 김호중은 트로트 가수이면서도 클래식 팬이 접근할 수 있는 다리를 가진 인물로 보입니다. 이 5명을 한 줄로 정리하면 순위의 이유는 더욱 뚜렷해집니다. 마리아는 미국 출신이라는 배경과 한국어 트로트 도전으로 장르의 국경을 흔들었습니다. 조정민은 피아노 전공과 세련된 무대 이미지로 트로트의 음악적 폭을 넓혔습니다. 홍지윤은 국악 기반과 젊은 카메라 감각으로 전통과 현대를 연결했습니다. 영탁은 긴 무명과 실전형 음악 능력으로 무대 운영의 완성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김호중은 유럽 성악과 한국 트로트를 결합해 가장 강한 서사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외모와 학력과 외국어 실력까지 완벽한 트로트 가수라는 말은 겉모습이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중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어떤 공부와 훈련을 거쳤는지, 다른 언어와 문화 앞에서도 자기 음악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말입니다. 지금의 트로트 시장은 노래 한 곡만으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유튜브 쇼츠 방송 클립, 해외 팬 반응 행사 무대, 콘서트 실황까지 모든 장면이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그 안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결국 자기만의 배경과 이야기를 가진 가수입니다. 그래서 이 5명은 단순한 인기 순위가 아니라 트로트의 변화 방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과거의 트로트가 목소리와 정 하나로 버티는 장르였다면은 지금의 트로트는 학습, 이미지, 언어, 글로벌 감각까지 요구하는 장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김호중, 영탁, 홍지윤, 조정민, 마리아 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이들이 증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트로트는 더 이상 한 세대의 음악이 아닙니다. 한국 안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외국인이 부르고 유럽 성악과 만나고 국악과 결합하고 젊은 팬덤의 언어로 다시 태어나는 장르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진짜 완성도는 한 가지 재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노래만 잘해도 부족하고 화면만 좋아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학력은 스스로를 설명하는 기반이 되고 외국어와 국제 경험은 더 넓은 시장으로 나가는 문이 됩니다. 무대의 이미지는 대중이 처음 기억하는 얼굴이 되고 인생 서사는 팬들이 오래 붙잡는 이유가 됩니다. 이 모든 요소가 한 사람 안에서 만날 때 트로트 가수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하나의 브랜드가 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의 탑 5는 특별합니다. 이들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넘어 자기 삶 전체를 무대 위에 올린 사람들입니다.